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입학처장 주정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받기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들도 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학생처럼 보이는 분들은 아직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시고요. 자녀분들의 또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학부모님들과 또 교사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전주대학교 입시 설명회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주대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주대학교 아름다운 캠퍼스를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는데 오늘 여기 음량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방금 전달받았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요. 음악은 없지만 그냥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모든 멘트를 외웠기 때문에 보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죠. 전주대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전주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위치를 잘 모르실 것 같지만 바로 이곳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신도시, 신시가지 핫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처럼요, 이렇게 예쁜 벚꽃도 피고요, 유채꽃도 피고요, 사시사철 예쁜 꽃들이 피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공원처럼 이용하는 곳이 바로 전주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지금 내부로 들어오신 것은 바로 전주대학교가 자랑하는 스타센터라고 부르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도서관이니까 책도 보고요, 학생들 데이트도 하고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얼마 전에 최우식 김다미 씨가 주연을 했던 로맨틱 드라마죠. 그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에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인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과 나누는 나눔이 있는 대학이 바로 전주대학입니다. 여기가 바로 말씀드렸던 스타센터라고 하는 도서관 건물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을 상을 받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이 안에는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강의도 듣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스타 정원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루프탑입니다. 가끔 음악학과에서 음악회도 열어주고요, 밤에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그러는데요. 멀쩡한 집이나 도서관 두고 괜히 카페 가서 공부를 하죠. 그런 MZ 세대들의 감성에 맞춰서 전주대학교는 모든 건물을 이렇게 스타 해치 라운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내서 학생들에게 카페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가 이쁜데 그냥 둘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마당 수업이라고 그래서요. 야외 수업 전주대학교 많이 독려하고 있거든요. 오픈된 공간에서 학생들 조금 더 개방형 그리고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혹시 전주가 아니시면 기숙사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기숙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타워라고 하는 기숙사고요. 전주대학교는 아주 특이하게 1인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실, 4인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혹시 기숙사 기억나시나요? 방은 따로 있고 욕실은 저 밖에 단체로 한 수백 명이 사용하는 그런 욕실들로 되어 있는데 전주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방마다 욕실과 화장실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학생들 둘이 방 쓰는 거 많이 불편해해서 지금은 2인실들을 다 1인실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건물 보여드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마치 부동산 투자 설명회 오늘 오신 것 같으실 텐데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물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시설이나 환경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전주대학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입시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저희들이 등록률부터 보여드립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에 지역 사립대학들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요. 들으셨을 텐데요. 전주대학교는 약 95% 정도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제외하면 지역 거점 대학은 지금도 99%, 100% 충원을 하고 있죠.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굉장히 대형 대학들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저희들이 평균을 보시면 전북에 있는 곳이 약 85%, 86% 정도 되고요. 전남이 조금 상황이 나와서 약 92%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 보여드리는 건 우리 학교가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전북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전주대학교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충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데이터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2020학년도까지는 전주대학교도 100% 단 한 명의 미충원 없이 모두 모집을 하였고요.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학령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 상황에서 저희 전주대학교는 약 보시면 한 97%에서 95% 수준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입학 정원입니다. 입학 정원 2,512명이 바로 전주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뽑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2021학년도에는 50명이 늘었죠. 이거는 첨단학과, 인공지능학과들을 신설하면서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3년 동안 더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정원 내 정원은 2,512명으로 원복이 됩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립대학들이 현재 100명 내지 많게는 한 600명 정도의 입학 정원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조금 더 감축하는 학교들이 생길 텐데요. 저희 대학은 감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90%가 넘는 이런 충원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도요, 그 5% 정도 되는 미충원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에게 그 교육 수요에 맞는 학과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올해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요. 5대 개혁 분야, 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출신 학생들이 전주대학교 얼마나 많이 오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파란색 바는 지원율입니다. 전체 100명이 지원하면 그중에 60%가 전라북도 학생이고요. 또 놀랍게는 여기에 등록하는 학생들 100명 중에 70명은 바로 전라북도 학생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전라북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대학이 바로 전주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형별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합전형이 굉장히 전주대학교 잘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학생, 약 73%가 종합전형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기 실적 전형, 예체능 계열이 많겠죠. 예체능 계열은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좀 몰려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학생이 약 46% 정도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주 오늘의 핵심 분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주대학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을 많이 키울 건지 이 분야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분야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먼저 문화 콘텐츠 분야고요. E라고 시작되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원래부터 막강했던 스포츠 체육 분야, 그리고 식품 조리 분야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 이 5가지를 혁신 분야로 선정을 하고 올해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컨텐츠, 문화 컨텐츠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하면 전주대학교 대표적인 단과대학, 문화관광대학과 문화융합대학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분야에 대한 요구가 워낙 높아지고 있어서요. 올해 전주대학교는 인문대학을 인문 컨텐츠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 웹소설이나 웹드라마, 시나리오 쓰고 스토리텔링 같은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는 한국어 문학과를 한국어 문학 창작 학부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이 안의 전공 중에 웹문예 창작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요, 이 얘기 해주셨어요. 저 만화 그리는 거에 관심 많은데 이 전라북도에는 마땅한 학과가 대학이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전주대학교 올해에 웹툰 만화 컨텐츠 학과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이거 배우러 호남 지방으로 떠났고요, 충청도로 떠났는데요. 올해는 떠나지 않고 전주대학교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여기 전북 사시니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뉴스만 키면 새만금 얘기 나오고요. 도지사님께서 어디랑 협약했다. 특히 SK라든지 LG케미칼과 같은 회사가 새만금의 2차 전지 분야, 주식하시면 좀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분야에 1조 원, 2조 원, 조 단위 투자를 협약했다.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제가 이 전주대학교 오기 전에 바로 전 직장이 있었거든요. 전 직장이 바로 저는 LG
케미컬이었습니다. 예, 제가 2차 전지 물질을 만들진 않았지만 바로 옆 팀이 배터리 팀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그래서요, 투자와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인재입니다. 4년 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계자동차공학국과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원래 없었던 미래에너지공학 전공이 신설됐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른이시니까요, 어른들의 세계를 좀 아실 겁니다. 학생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진학진도와 진로지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바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너지 공학, 이것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LG 케미컬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거기 대부분 99%가 화공과, 화학과 출신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주대학교는 원래 없었던 이 화공 분야, 그래서 신소재 화학공학과가 올해부터 신설돼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4년 후에는 이런 미래에너지 분야, 2차 전지 분야에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헬스, 스포츠 체육 분야입니다. 이거 인기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게 10대 1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그 추가 합격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합격하고 나면 그냥 등록하는 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경쟁력이 높은 학과입니다. 경기지도학과가요, 축구와 태권도 전공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50명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학과를 분리했습니다. 축구학과 따로, 태권도학과가 따로 되는데요. 축구학과에 35명, 그리고 태권도학과에 40명씩 더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전주대학교에서 태권도 대회 열렸는데요. 몇 분 만에 다 꽉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태권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생활체육학과 인기 많고요. 운동처방학과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모집 정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들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조리 분야입니다. 전주대학교 하면 조리 얘기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전국에서 아마 4년제 대학의 거의 유일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대학에 외식산업학과가 있었고요. 한식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학부모님들이 아쉽다 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전주대학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식품영양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식품영양학과가 신설돼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사, 특히 우리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소들 많죠. 이과에서 많이 갔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식품영양학과를 통해서 그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저 단어 혹시 아시나요? 고3 부모님이시라면 이 단어 아셔야 됩니다. 네카라쿠베. 저희 아들 녀석이 이쪽 분야 데이터공학 공부했고요. 네카라쿠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IT 대기업입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쿠팡 이런 얘기를 하죠. 네카라쿠베요. 전주대학교 이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네카라쿠베 학생들 진로를 결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좀 뿔뿔이 다른 단과대학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요. 올해 전주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만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인공지능, 스마트 미디어를 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터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네카라쿠베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5가지 분야 아주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선생님들은 안 계시지만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전주대학교는 이렇게 상담교사분들, 진학부장 선생님들과 늘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매일 만화만 그리는 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주대학교에서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의 학생들 진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놀랍게도 몇 가지 반전이 있는데 첫 번째 반전은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말이 느리기로 유명한 충청도 사람이지만 드릴 말씀이 많아서 말이 좀 빨랐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단과대학과 학과 소개 드릴 텐데요. 전주대학교 정말 큰 대학입니다. 아마 전북대학을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모집 이 단위 수요, 학과 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뭐 단점이기도 하지만 많다는 건 그만큼 아주 촘촘하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학과들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10개 단과대학 69개 모집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오늘 다 설명드리면 깜짝 놀라셨죠? 언제 끝나는 거야? 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입학 처장으로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 분야는 모르실 것 같은 것들만 제가 콕 집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아마 QR코드로 뭔가 만들어 와서요, 나중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이 자료로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인문 컨텐츠 대학입니다. 인문 컨텐츠 대학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학과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 컨텐츠 학과는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배워서 뭐 먹고 살아? 이런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학예사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학예사 하면 예전에 그냥 골동품 같은 거 어디 갖다 놓고 전시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놀랍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감 미디어, VR과 AR의 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르치고 있는 데는 바로 역사 컨텐츠 학과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즉 요즘은요, 그렇게 골동품 갖다 놓는 수준이 아니고요, VR이나 AR 등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박물관 학예사들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좋아하는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 전주대학교 역사 컨텐츠 학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거 다 있는 학과 아니야? 예,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주대학교는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외국어와 함께 일본어 학과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IT를 함께 가르칩니다. 일본어를 전공하고 나서 호텔 매니지먼트를 부전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학과는요, 취업률이 65.5%, 그 정도 별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문대학 50% 채 안 되는 학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대학교 인문대학은 이렇게 실무적인 것들을 함께 가르쳐서 학생들을 잘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인데요. 제가 여긴 늘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뭐 하는 학과인지 잘 알 거고요. 가장 경쟁률이 좋고 가장 입시 결과도 좋은 단과 대학입니다. 공공인재 만드는, 공무원을 만드는 경찰학과부터 쭉 있고요. 그 밑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심리,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학과 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교직 이렇게 돼 있죠. 교직을 할 학생들이 이수해서 여기 보시면 상담교사, 예, 4년간 평균 11명입니다. 4년 동안 11명이 아니고요. 한 해에 11명 정도의 상담교사가 배출되는 곳이 바로 전주대학입니다. 이런 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대학입니다. 여기도 뭐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콕 집어 설명을 드린다면 물류무역학과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물류무역학과 전국에 많은 학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 작년에 쿠팡과 같이 협약을 했고요. 쿠팡 하니까 그럼 혹시 우리 아들 택배기사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정규직으로 학생들 13명이 인턴십을 거쳐서 올해 8명의 학생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이 금융보험학과입니다. 보험 외판원 하려고 대학 가나? 뭐 외판원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전주대학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빚해가지고요, 손해사정사분 오셔서 이렇게 손해액 이런 거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손해사정사, 그 저희들이 보험계의 변호사라고도 말하는 손해사정자, 굉장한 고소득의 전문직 맞습니다. 전주대학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손해사정사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머니들께서 좀 보시고 부모님들께서 아시고 좀 진로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콕 찍어서 이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출장 가서 이렇게 입시 설명했거든요. 제주도 선생님이 따라오시면서 정말 하나만 찍어주세요. 전주대를 가야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만 찍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주까지 가야 할 이유, 그래서 제가 부동산 국토정보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학과였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가 국토정보자를 붙이고요. 바로 지적학, 그다음에 지적공무원을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올해도 지적공무원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잘 아시죠? 바로 LX공사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학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국가기관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은 의과학대학이고요. 의과대학은 아마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는 뭐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다 뭐 하는 학과인지 아실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식품영양 환경생명과학과라고 하는 학과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에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연구원들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나 생명 분야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과 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도 딱 보시면 무슨 과가 무슨 일 하는지 대략은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서 또 콕 집으라고 하면 아까도 우석대학교 부처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예, 전기전자공학과 굉장히 안정적인 과고요. 아주 특화되어 있는 과 맞습니다. 저 이런 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에 있죠. 우리 여기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할 정도로 굉장히 취업 분야, 그 삼성전자도 가고 LG전자도 가는 아주 특별한 학과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융합대학입니다. 문화하면 전주고요. 전주하면 또 문화융합대학이죠. 바로 예전에 있었던 예체능대학 기억나시죠? 예술체육대학이 이름을 변경했고요. 그 안에는 전주대학교 아주 특별하게 문화산업에 아주 학생들의 관심 제일 많은 게임 컨텐츠, IT를 배우는 학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고요. 학생들 취업도 가장 잘하는 바로 대표적인 IT와 문화를 접목한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 요즘에 굉장히 학생들의 인기 많습니다. 특히 영화학과, 여기 영화방송학과는요, 한 10대 1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고 전국에서 몰려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이나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도 이런 공연예술 분야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쉬는 타임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동문인 김우빈 씨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소리가 안 나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주얼만 보시면서. 제가 이 영상을 좋아하는 게요. 이분의 멘트 때문입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좋은 교수님들이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지역에 있다 뿐이지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상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대학입니다. 제가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전공이 뭐 같으세요? 네, 제 전공이 바로 패션산업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있는 패션산업학과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고요. 전주대학교를 이끄는 바로 대표적인 리딩 칼리지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리고 있고요. 설마 여기가 뭐가 글로벌할까? 한식조리학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조리니까요. 많은 조리사 배출하는 거 맞습니다. 전국에 조리학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특별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국이 아니군요. 전 세계 70여 개국에 우리가 영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저 요리사가 반드시 파견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70여 국에 더 넘는 곳에 우리의 동문들이 관저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태리에서 뉴욕에서 각각 한식 레스토랑을 또 창업하는 그런 동문들도 많은 가장 대표적인 제가 꼭꼭 추천드리는 학과가 바로 한식조리학과입니다. 지금 이분은 시카고 영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관저요리사 동문 영상인데요. 목소리가 또 안 나오죠. 그리고 글로벌 하면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빼놓을 수가 없죠. 호텔경영학과는요. 70 내지 80%를 모두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우리의 영어 못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처음 호텔경영학과 들어오는 애들 토플 시험 보고 토익 시험 보면요. 400점 신발 사이즈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신발 얼마 신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300 이하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해외 호텔에 350명 이렇게 취업을 시킨 그런 학과입니다. 혹시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영어 하는 거 좋아하고 서비스 마인드 있다면 이런 학과도 추천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막내딸도 호텔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범대학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학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가장 입시 결과도 좋고 대표하는 대학이죠. 바로 국어교육과를 포함해서 7개 학과에서 각 30명씩 210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5년간 평균 72명, 퍼센트로 하면 약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임용고사 합격하고 있습니다. 33% 그 정도?
근데 아마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시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시 결과 등급을 저희들이 나누어 드릴 텐데요. 그걸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전주대학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마 학부모님들은 모르셔도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데 교사의 꿈을 포기하려는 자녀분들 계시다면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학과 소개까지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몇 가지만 취업과 학사 프로그램, 전주대학교 갖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전주대학교는 69개 학과가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각각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말씀드렸는데 물류무역학과가 작년 요맘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13명 수료했습니다까지 설명했는데 올해 그 학생들 중에 원하는 학생들,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 8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제가 패션산업학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는요. 구찌코리아라는 회사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직, 매장 관리직에 대해서 정규직 취업을 하는 협약을 맺었고요. 1년 반 동안 7명의 학생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공학과, 예전에 산업공학과였는데요. 여기도 대기업과 이렇게 연계한 프로그램을 해서요. 모든 수료생들 100%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예를 못 들어드린 많은 학과들에서도 이렇게 각각 특성을 살려서 협약을 맺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내용 한번 요약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혁신도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국가의 법으로 이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을 30% 이상 의무로 고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 전주혁신도시는 36%가 바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주는 조금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LX공사에 계시는데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도 모르는 신의 직장이다. 예. LX공사에도 현재 부동산 국토정보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 학생들 지금도 취업을 해서 11명의 학생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전기안전공사, 농친청, 식품연구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전주대학교 학생들 잘 일하고 있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으로 좀 전문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과제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랑 친한 엄마, 아들 상담을 하는데요. 우리 아들 뭐 해야 될지 적성 몰라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적성을 안다는 게 좀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떻게 적성을 딱 알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전주대학교 전과제도 아주 잘 정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직전 학기는 거의 98%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과를 갔는데요. 다만 사범계열하고 아까 말씀 보건계열, 간호학과 등은 결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건 전주대학교 탓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학과들은요. 얼마든지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전과 예전에 어머님들 대학 다니실 때는 어떻게 했죠?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전과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 이후부터는 전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과 횟수에도 제한이 없고요. 또 올해부터 특히 2024학년도 올해 신입생부터는 저희들이 인원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더 많은 학과로 이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가장 원하는 학과, 가능한 학과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성적 분포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사회과학대학 예를 가져왔습니다. 뭐 성적 보고 찍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과 제도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반에서 한 5등급 정도 하는 학생인데 공무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찰도 하고 싶고요. 뭐 법학도 하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 학생 보시면 5등급 정도는 교과 전형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5등급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는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합전형에 하나의 지원서를 내고요. 밑에 보시면 법학과가 있죠. 법학과는 5등급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하나는 종합전형, 하나는 교과전형에 각각 다른 학과를 써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법학과에 합격을 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경찰학에 공부하고 싶다. 얼마든지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좀 보시면서 아드님과 따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성적은요, 입시 결과는 모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시고요. 전주대학교만의 입시 산출이라고 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태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 몇 등급이었다를 쭉 집어넣으시면 당신은 몇 등급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과에 요게 합격선이 어느 정도인가도 다 진단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대입 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올해 2,882명, 많은 숫자죠. 모집할 예정이고요. 수시 모집에서 97% 모집합니다. 큰일 났네. 정시에서 저것밖에 안 해. 수시 모집에서 미달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시로 넘겨서 하는데요. 인기가 좋은 학과는 반드시 수시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지인분 아드님하고 상담하는데 이 녀석이 수시에 잡혀갈 것 같아서 정시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요, 국가가 보장한 6개의 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원하는 학과를 일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상향 지원이 되었던 넣어서 떨어지고 아니면 붙고를 결정을 하셔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3%인데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과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0명입니다. 수시 모집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 과는 합격을 한다면 가겠다 이런 과가 있다면 수시에서는 반드시 6개 카드를 다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그 3만 원 정도 하는 전형료 때문에 못 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자녀분들하고 잘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주대학교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가장 많은 인원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에서 1,200명이 넘는 학생 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90명 모집합니다. 바로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우선 선발하는 전형이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교과 쪽은요. 학생부 성적 100%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자 붙어 있는 것들은요. 서류 100%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는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서서 제가 밖에서도 어떤 학부모님 만났는데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주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모든 전형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괜찮다든지 아니면 생기부가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능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호학과 사범대 있는 거죠? 라고 의심 많은 분들 꼭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대학교 모든 학과,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학생부 교과 어떻게 반영하냐. 전주대학교 1학년에는요. 석차 등급 나온 모든 교과목, 전교과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본인이 지원한 그 학과의 계열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 6개죠. 이 중에 인문 계열은 수학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공과 계열이나 이공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를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과목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교과 각 학년 100% 동일한 비율로 반영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한 학기라도 10단위 미만으로 국영수 교과가 주요 과목인데요. 그걸 10단위 미만으로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1학년처럼 동일하게 전 교과를 다 반영합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요. 전 교과 1, 2, 3학년 전 교과를 다 반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요. 내가 대충 우리 애가 4.5등급이래, 5등급이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적 단출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셔서 그거를 한번 다 입력해 보시면 본인이 이 학교에서 평가하는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가 내가 똑같은 4.5가 아니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상위 3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깜깜이 전형이다. 저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전주대학교 올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업 능력, 핵심 역량, 전공 능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 보셔도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능력이 고등학교 학업 성적 있네. 또 등급으로 한다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저희들이 평가는 하지만 이 학생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잘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 과 예를 들어 패션과에 온다고 하는 학생이 가정 과목에서 뭘 잘했다는 그런 세특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꼭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어떤 학생부를 좀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 동일한 모집 단위에서 0.5등급 내지 1등급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적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서요. 본인들이 어쨌든 학생부 기록들을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17명 모집했는데요. 이런 수준입니다. 여기 회색이 이제 지원한 수고요. 노란색이 합격을 했는데 등록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파란색이 합격도 하고 등록을 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저희 1.65등급 학생 왔는데요. 성적으로는 몇 등이죠? 1등이었겠죠. 이 학생이. 그런데 종합전형 평가하고 나서 168등으로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6등급 전주대 간호학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종합전형으로 과감히 냈고요. 이 학생 44등으로 해서 합격했습니다. 17명쯤인데 왜 44등이 합격했나 아시죠? 추가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두세 배 이렇게 또 뒤까지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종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 더 어렵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제가 사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생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격자 4.91등급이고요. 불합격자 4.09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훌륭하죠. 개근도 했고요. 이 학생은 영어 쓰기 한마당 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영어 교육과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아래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 학생부 기록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댄스 학원 다니고 댄스 동아리 열심히 했고 패션이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표현되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쨌든 정성평가로 이 학생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영어교육과에 가고 싶었으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요? 학생부 교과로 냈으면 합격입니다. 저희가 4.09등급 합격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무리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왜? 성적이 종합전형이 좀 낮으니까 내가 그래도 합격선에 더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학생들 진로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학교는 총 3회까지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다른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6개의 지원서 중에 3개를 전주대학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 내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하나 내고 또 여기 있는 전라북도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으로 하나씩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시대 난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 3개를 동시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몰빵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격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전주대학교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전주대학교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고교연계 프로그램 아주 잘 만들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해서 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 원데이 캠퍼스 투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학부모님들하고요. 어머니랑 아니면 선생님이랑 친구 3명이랑 아니면 혼자 와도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면요. 특히 이 주중에요. 주중에 교수님도 만날 수 있고요. 청강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입학 사정관들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데이 캠퍼스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잘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신청합니다. 전주대학교 입학처 들어오시면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 신청하기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오면 되게 뻘쭘해 하더라고요. 다른 과 학생들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간호학과, 나는 패션과, 나는 호텔 이렇게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같이 데리고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차량이 없으면 전주대학교 어떻게 와야 되는지 헤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대학교는요, 여러 학부모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에 있는 기독교 명문 사학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기는 나음이 아니고요, 각각의 존재를 중하게 여기는 그런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특성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주대학교 입시 설명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주대학교라고는 좋은 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